안녕하세요. 최근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과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에 관한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 방식 그리고 조합 방식 그 정비사업의 차이점,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여의도, 목동, 분당 등 신탁업자의 이제 활동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강남의 삼풍 아파트에서도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을 선택을 했고,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이런 신탁업자들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신탁 방식이 계속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예액 재건축 재개발 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재 안양시에서 정비사업 실태점검위원, 그다음에 시흥시의 정비사업 TF 민간전문위원, 주거환경연구원 전문 강사 등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정비법의 근거 규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2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조합이 사업 시행제가 돼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신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업 시행자 방식과 사업 대행자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27조 1항 3호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신탁업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돼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대행자 방식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다만 신탁업자가 이 조합을 대신해서 정비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대행자 방식은 어차피 조합이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할 때는 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중에 사업 시행자 방식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고,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경우에는 이사회, 대의원회, 그리고 조합원 총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반면에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조합 방식으로 보자면 조합원 총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체결과 같은 사항이라던가, 또는 시공자 선정, 변경,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이런 내용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언제나 모여서 이 회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겠죠.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신탁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 시행 규정이 있는데, 이 표준 시행 규정에 정비사업위원회와 관련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정비사업위원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시행자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된 토지 등 소유자 대표기구를 의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신탁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항목별 비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죠. 그리고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되죠.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는 것인데, 이제 신탁업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같은 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동의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요건은 똑같아졌습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다음에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3, 그리고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신탁업자와 관련돼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 요건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신탁업자의 이 정비사업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고 관련 요건을 좀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사결정
행정기구, 조합 방식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그리고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 운영,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이기 때문에 신탁업자가 결정해서 진행하지만 다만 토지등 소유자의 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규정은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 정관이 있고 그리고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 규정이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을 하고요.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즉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금 조달과 관리, 분양 주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각 장점과 단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성, 신속성, 자금 조달, 협상력, 안정적인 사업 진행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무 처리의 전문성이 담보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 방식과는 다르게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도 신탁업자가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시공자 선정 그리고 시공자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상력이 좀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되어 있고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 임원 등 이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연대 보증을 받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연대 보증 부담이 없다라는 또 장점이 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고정이 돼서 안정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요. 또 조합 방식과는 달리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낮죠. 집행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신탁 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부담금에 있어서 감면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합원이 직접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된다는 장점, 그리고 신탁 방식에 비해서 사례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주체가 돼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조합이 직접 관리하고 결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개발 이익이 날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이제 귀속이 된다라는 거.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개발 이익 중에 일정 퍼센트를 이제 수수료로 내게 되어 있는데 조합 방식은 이제 부담이 없고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장점이 좀 있죠. 신탁 방식에 비해서 조합 방식이 역사도 좀 오래됐고요. 성공 사례도 풍부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 방식 단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수수료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점 있죠. 신탁 수수료가 통상 3% 이상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부분이 좀 낮춰졌죠. 1%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거, 조합 방식에 비해서 아무래도 신탁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 의견 반영이 좀 조합 방식보다는 제한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업자가 사업을 잘 진행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던가 또는 철회하는 그런 기준이 좀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도시정비법이라든가 관련 법령을 좀 개정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고요. 조합 방식에 비해서 성공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조합 방식의 단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합의 임원들이 이제 사실 전문가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 처리가 좀 미숙하거나 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금 조달 부분에서 조합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시공사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상력 담보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조합 임원들로부터 연대 보증을 요구를 하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사이에 이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소송 분쟁 등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만약 조합 집행부가 한번 해임이 되면은 사업이 뭐 한 5개월, 6개월 이상 그냥 정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합 방식, 신탁 방식, 정비사업 특성,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신탁 방식이 좋은가 또는 조합 방식이 좋은가, 어떤 게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두 개의 방식 모두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각 현장의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라던가 또는 안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신탁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합원들의 의사 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합 방식을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양 방식의 특성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각 현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센터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